안녕하세요. 김알TV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전세제도 폐지와 관련된 기사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피해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이 빌라라고 하죠. 그래서 좋은 빌라 고르는 방법을 우리 구독자님들께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꼭 매매가 아니더라도 월세나 전세로 빌라를 알아보시는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 꼭 참고하셔서 좋은 집 고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다 보니 빌라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졌고요. 최근에 지어진 빌라들은 아파트 못지않게 세련된 구조와 고급 자재를 사용해서 품격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빌라가 아파트보다 안 팔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 가기는 부담스럽고 아파트 가기 전 단계로 빌라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만 고르면 좋은 자가가 될 수 있고요. 좋은 거주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거주와 향후 시세 차이까지 생각하셔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빌라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월세나 전세, 임대로 찾으시는 분들은 생활의 편리성을 잘 따져보시고 고르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가급적으로 신축 빌라는 피하시고요. 지어진 지 5년에서 7년 이내의 빌라를 선택하세요.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합리적인 가격에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요. 살 때만큼이나 팔 때도 잘 팔리는 집을 생각하셔서 매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매도하실 때 빌라의 연식이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5년에서 7년 이내의 빌라를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금액적인 면에서도 신축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입주, 신축 빌라를 보면요. 신축이라서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축 빌라는 아무래도 비싼 편입니다. 신축 빌라의 최초 분양가에는 건물 지은 사람들, 즉 건축업자와 분양 대행업체의 마진이 포함된 금액이라서요.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높은 가격으로 샀는데 주변에 개발 호재나 특별히 가격이 유지될 만한 매력이 없다면요. 매매 후에 가격이 조금씩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가급적으로 신축으로 최초 분양 받는 것보다는 5년 정도 지난 시점에 빌라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가격 절충도 어느 정도 잘 되고요. 내부 상태도 신축처럼 유지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주차장이랑 엘리베이터를 확인하세요. 빌라는 집안 내부를 보는 것만큼이나 주차 공간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세대당 한 대씩은 가능한지 체크하시고요. 만약에 주차 공간이 없다면 세대당 땅 지분도 그만큼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꼭 세대당 한 대씩은 가능한 곳을 고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중 주차로 인해서 차 빼달라는 전화를 항시 신경 쓰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렬 주차가 되는 곳이라면 제일 좋고요. 주변 골목이나 빌라 주변으로도 주차할 곳이 넉넉한지 한번 살펴보세요. 지하 주차장이 있는 빌라라면 제일 베스트겠지요. 그런데 빌라의 지하 주차장은 드물기 때문에 이중 주차에 대한 불편함이 없는 곳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최대한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요. 아무래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빌라라면 가격대가 조금 더 있습니다. 찾으시는 분들의 상황과 선호도에 따라서 엘리베이터 유무는 차이가 있는데요. 나는 없어도 괜찮아. 나는 꼭 있어야 돼. 내 집이 3층 이상이라면 이왕이면 있는 곳이 좋습니다. 한 번씩 무거운 거 들고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특히 아가가 있는 가정이라면 유모차와 짐을 한 번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엘리베이터 있는 곳이 좋고요. 그래서 구독자님들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건물 컨디션을 잘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셔서 다음 알려드리는 것들을 체크해 보세요. 내부 공간이 효율적인 동선인지, 배치와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고객님들이 오시면요, 여성분들은 욕실과 주방을 꼼꼼하게 보시고요, 남성분들은 거실과 주차장을 눈여겨보십니다. 주차장은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주방 먼저 말씀드릴게요. 주방은 싱크대의 동선을 체크하세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가스레인지가 싱크대 왼쪽에 있는 것을 선호하세요. 이런 동선이 중요하신 분들은 잘 보시고요. 그리고 냉장고, 요즘은 김치 냉장고까지 있는 집이 많아서 이런 가전이 들어갈 공간이 있는지, 그리고 식탁이 4인용인지 6인용인지에 따라 식탁 들어갈 공간이 확보가 되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욕실은요, 다들 청결 상태를 많이 보시는데요. 타일 깨진 것,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많이 놓치시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욕실은 환기할 수 있는 작은 창문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면대불은 잘 나오는지 확인을 잘 하시는데요. 변기물도 잘 내려가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반지 하나, 지하 언덕에 있는 1층형 빌라는요, 수압이 떨어져서 잘 안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체크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실은요, 소파 자리와 TV를 놓았을 때 사이에 여유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시고요. 빌라는 쓰는 자재들이 건물마다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시의 두께, 외벽 시공, 주방 사이즈, 옵션 품목, 욕실 자재 등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수돗물이 잘 나오는지 욕실 주방 틀어보시고요. 보일러도 잘 되는지, 해는 잘 들어오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벽 두께가 두꺼운 집으로 고르세요. 지금은 대체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옹벽 시공으로 옹벽의 두께는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옹벽의 외부, 내부의 단열 두께를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 벽에 습기가 생기는 결로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실 수 있으시면 이왕이면 벽 두께는 두꺼운 집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도 벽을 두드려서 소리를 들어보세요. 방음 정도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소리의 울림은 적을수록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집안에 벌레나 악취가 어떤지 확인해 보세요. 아마 이 부분은 살면서 민감하신 분들이 경악하시는 부분인데요. 보통 집을 구하실 때 봐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 이 부분은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이 자연과 가까운 곳일수록 빌라에 벌레가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인하기 쉬운 방법은요, 빌라를 구석구석 꼼꼼하게 보는 겁니다. 특히 주방 천장을 열어보시면 그 구석에 바퀴벌레나 개미의 흔적이 있는지 보시고요. 또 팁을 드리면요, 싱크대 안쪽 수납 공간, 찬장 및 가스레인지, 신발장, 보일러실, 연식이 오래된 집이라면 장판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 앞에 창고 같은 별도의 공간이 있으면요, 그곳을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문 아래쪽 틈이 오래돼서 사갔거나 공간이 생겼으면 그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집안의 냄새지요. 이건 집에 딱 입장하셨을 때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냄새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시고요.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 집은 제외해야 될 집인지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처음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은 아마 생각을 잘 못하실 텐데요. 바로 경사에 있는 집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지에 있는 빌라를 선택하세요. 우리가 사업장을 구할 때든 집을 구할 때든 일반적으로 경사지에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빌라 역시 평지에 위치한 것이 좋고요. 경사지에 있는 빌라가 상권이랑 더 가깝다고 해도 평지에 있는 빌라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드나드는 집이기 때문에 오르막이 주는 불편함은 최대한 안 느끼실수록 좋습니다.
다음 7번째, 건물주나 주인의 성격을 파악하시고 결정하세요. 보통 우리가 집을 보러 가면요, 집의 컨디션을 보고 내가 이 집을 할 것인지 결정한 후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인을 처음 뵙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분들의 성향이 어떤지 미리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주인분이 먼저 살고 있는 집이라면 집을 보러 갔을 때 주인을 직접 뵐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개해 주시는 공인중개사분께 주인분 성향이 어떠세요? 좋으세요? 라고 한번 여쭤보세요. 월세나 전세의 경우에는 벽지 새로 해주세요 라든지 욕실 세면대가 깨졌어요. 장판이 찢어졌어요 라고 수리를 요구하면서 조율해가는 과정에서 주인분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파악해 보시고요. 또 주인이 같은 건물의 윗집이나 아랫집에 같이 거주하는지도 파악해 보세요. 깐깐한 주인이라면 대체적으로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요즘 좋은 임대인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간혹 아니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배려할 수 있는 좋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만나서 꼭 좋은 계약이 성사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 너무 큰 평수는 피하세요. 집이 크면요, 방을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서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파트도 그렇고 큰 평수는 되도록 피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유는요, 집은 평수가 올라갈수록 가격도 같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빌라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해서 집 크기를 키우는 것은 반대하고요. 또 차후에 팔 때도 그렇고 임대 놓으실 때도 너무 큰 평수는 수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평수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 평수가 클수록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에 대한 비용 부담도 커집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 기준으로 지역의 특색에 따라 약간 분위기가 다를 수는 있지만요. 전용 면적 기준으로 60제곱미터에서 80제곱미터 사이를 추천합니다. 18평에서 24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9번째, 전면 도로를 확인하세요. 구독자님들이 선택하신 빌라의 건물과 전면 도로, 골목을 확인해 보세요.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죠. 이건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바로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기에 편리하고요. 그만큼 소음이 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래 가치를 생각했을 때도 도로와 접하는 면은 많을수록 더 비쌉니다. 건물은 전면 도로 쪽으로 보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0번째, 벌써 10번째입니다. 빌라는 건물의 방향보다는 시야 확보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빌라는요, 주택가나 골목 안쪽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 집들과 건물들과의 동강 거리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로 가보면요, 현실에서는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의 경우는요, 건물의 방향보다는요, 거실에서 창문을 열었을 때 혹은 안방에서 창문을 열었을 때 앞에 가리는 건물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남양 건물이더라도 앞에 건물이 떡하니 서서 가리고 있으면요. 앞에 시야가 확보가 되는 북향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방향보다는 확 트인 시야 확보를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11번째, 주변 생활 환경은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더 잘 판단하실 것 같은데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활의 편리성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곳과 가까운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한다. 그러면 교통을 우선순위에 두고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를 생각해서 걸어갈 수 있는 선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살림을 한다. 그러면 마트나 세탁소, 음식점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이 있는 상권과 가까운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 나는 우리 아이들의 학군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가까운 곳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요즘 빌라에는 신혼부부나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많은데요. 그래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인근에 가까운 빌라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다치지 않아야 하니까 큰 길을 건너지 않는 곳에 위치한 빌라가 좋습니다. 당연히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여야 되고요. 그리고 집을 밝을 때 보셨다면 어두울 때도 한번 가보세요. 주변 골목이 밤이 되면 어느 정도로 어두워지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외부 소음, 학교 주변인지 유흥가 주변인지 도로 근처인지 조용한 동네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 층간소음. 이건 사실상 확인하기가 어렵지만요. 기존에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쭤볼 수 있겠죠. 아랫집과 윗집엔 어떤 분들이 살고 계시나요? 정도로요. 그리고 세 번째, 악취. 이때 악취는요, 건물 밖의 악취를 확인해 보세요. 건물 외에 쓰레기와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2번째는요, 방범시설을 확인하세요. 최근에 지어진 빌라들은 방범시설들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 현관카드키, 무인 택배함 등 시설들이 잘 갖춰져서 나오고요. 시설이 잘 갖춰진 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래도 집안에 여성분들이 많다면 안전한 집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요, 매매 시기나 이사 날짜에 여유가 있으시다면요, 유동적으로 이사 시기를 조정하실 수 있다면 비수기 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빌라는요, 이사철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조금 크게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사철이 아닌 비수기 때 아주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이사하시면 조금 더 착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아주 마음먹고 꼼꼼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아마 녹화를 다 하고, 이것도 있었는데 하고 생각나는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꼼꼼하게 다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구독자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좋은 체크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인데요. 그렇다고 꼭 아파트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빌라도 잘 고르면 정말 생활의 윤택함과 만족도가 높습니다. 빌라에 대한 편견을 조금 낮춰보시고요.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라 잘 고르는 방법 1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걸 다 만족하는 집은 없습니다. 저희 부동산을 찾아주시는 고객님들께도 똑같이 드리는 말씀인데요. 상권도 좋아야 되고 집도 깨끗해야 되고 주차장도 넓어야 되고 입맛에 맞는 모든 조건을 갖춘 집 찾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구독자님들이 다녀봐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요. 같이 살아야 되는 짝꿍과 가족들과 우리에게 가장 1순위가 뭔지 카페에 가셔서 차 한잔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뭔지부터 정해보라고 합니다. 난 주차 스트레스 받는 게 싫기 때문에 주차장이 1번이야. 아니야, 나는 무서운 게 싫어서 무조건 건물 앞에 도로가 크고 밝아야 되는 게 1번이야. 아니야, 나는 집 내부 컨디션이 1번이야. 아니야, 어린이집이 무조건 가까워야지. 난 그게 1번이야. 지하철 가까운 게 1번이야. 이렇게 집집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부터 찾으셔야 되고요. 그렇게 찾으셔서 1위부터 3위까지 순위를 매겨 보세요. 그래서 정해진 게 만약에 1번 금액, 경제적인 상황, 2번 지하철과 가깝고 밝은 곳, 3번 층수라면요. 이렇게 정해 두시고 보고 오신 빌라 중에서 하나씩 제외를 하시면 됩니다. 제외를 하시면서 선택의 폭을 줄여 가셔야 됩니다. 집을 보실 때는요, 계속해서 보다 보면 선택의 가지수를 늘리면 안 되고요. 하나씩 제외하면서 나의 집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 똑똑하시고 현명하셔서 잘 구하실 것 같습니다. 등기부 등본도 꼭 꼼꼼하게 잘 확인하시고요. 꼭 좋은 집 고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꼭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 아, 그리고 층수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5층 건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2층이나 3층이 로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은요. 꼭 안전하게 1층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